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AI ML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이성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와 함께하는 노코드 머신러닝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리인벤트 2021에서 새로 출시된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찍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모델 개발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시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소개해 드린 뒤 실제 사용 예시를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머신러닝 모델 개발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먼저 비즈니스의 수많은 요구사항 중에서 어떤 것에 머신러닝을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 등은 데이터를 다루는 데는 전문가이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문제를 규정하는 데에는 도메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주로 도메인 전문가와 비즈니스 분석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규정했다면 다음은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피처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앞에서 개발한 모델을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세팅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하나의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끝납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의 요구사항에 대한 프로젝트를 마치는데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속한 혁신이 필요한 시대에 수개월이나 되는 시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능이 좋은 머신러닝 솔루션을 도입해서 머신러닝 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능이 좋은 솔루션은 가격도 그만큼 비싸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머신러닝 개발팀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말 그대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뽑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디서나 머신러닝 능력자를 원하고 있고 머신러닝 경험이 많은 인재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의 도메인 전문가나 비즈니스 분석가가 직접 머신러닝을 하는 건 어떨까요? 도메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직접 머신러닝 모델 초안을 만들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머신러닝 프로젝트 기간도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비즈니스 분석가가 직접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분석가에게는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 준비, 모델 개발, 최적화 등 전 과정에서 머신러닝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피처와 모델의 종류, 최적화 기법 등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 코드를 쓰거나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경영진에게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 결과를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할 텐데요. 본업만으로도 바쁠 분석가가 혼자서 위의 소양을 모두 갖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팀을 이뤄서 머신러닝에 대해 배워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시 대개 여러 개의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미 시중에는 코드 없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노코드 머신러닝 도구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는데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노코드 머신러닝 서비스는 코드 레벨의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모델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모델을 점검해서 성능을 올리고 프로덕션에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한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제공되는 UX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개념이나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문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또 노코드 머신러닝 도구는 대개 라이센스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는 선불 투자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즈니스 분석가가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AWS에서 출시한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입니다. 지금부터 캔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는 코드 작성 없이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정확한 예측을 생성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AWS 콘솔을 통하지 않고도 빠르게 접속할 수 있고 GUI 기반으로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고 결합할 수 있으며 모델 개발 및 예측 생성을 위한 빌트인 오토ML을 제공합니다. 또 데이터 사이언스 팀과의 협업을 위해서 쉽게 모델을 공유할 수 있고 사용량 기반 가격 체계로 TCO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캔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분석가가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 없이도 쉽게 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수개월에서 최대 수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캔버스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버스는 빠른 접속 방법을 제공합니다. SSO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AWS 콘솔 외부에서 캔버스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UI 기반으로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쉽게 불러오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데이터 소스는 로컬 디스크와 S3, 레드시프트, 스노우플레이크가 있으며 추후 다른 서비스도 추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GUI 기반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지는 뒤에 데모 파트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캔버스는 모델 개발 및 예측 생성을 위한 빌트인 오토ML을 제공합니다. 오토ML을 통해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 몇 분 만에 첫 번째 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며 추론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상세 지표 및 피처 임포턴스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단일 데이터 혹은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추론도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캔버스에서는 모델을 쉽게 데이터 사이언스 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고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한 다른 실험을 빠르게 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캔버스는 다른 AWS 서비스처럼 사용량 기반의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비용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캔버스 서비스에 접속한 세션 시간 및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량을 기반으로 비용이 과금됩니다. 자세한 요금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실제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사용해보는 데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직접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서울 리전에서는 캔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캔버스가 지원되는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서 세이지메이커 콘솔에 접속합니다. 캔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세이지메이커 도메인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메인에 생성되어 있는 사용자를 선택하고 캔버스 앱을 실행합니다. 처음 접속하면 이렇게 모델을 생성해야 한다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New 모델 버튼을 클릭하고 적당한 모델 이름을 입력한 뒤 모델을 생성해 줍니다.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먼저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캔버스는 현재 로컬 디스크, S3, 레드시프트, 스노우플레이크 등의 데이터 소스를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로컬 디스크에서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임포트 데이터 버튼을 클릭하면 위에서 업로드와 S3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를 선택하면 CSV 파일을 드래그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리 준비해둔 유방종양 파일을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위스콘신 대학병원에서 1995년에 퍼블릭하게 공개한 유방종양 데이터입니다.
실제 종양에서 측정한 각종 수치와 이 종양이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여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사이즈 등을 가지고 악성 종양 여부를 판단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임포트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고요. 데이터 업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업로드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Select Dataset 버튼을 클릭합니다. 빌드 화면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나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컬럼별로 빈값이 있는지, 유니크한 값은 몇 개나 되는지,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드 뷰를 보시면 각 컬럼별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을 만들려면 타겟 컬럼, 그러니까 어떤 컬럼을 예측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이그노시스 컬럼이 악성, 양성, 종양 여부를 기록한 컬럼입니다. 이 컬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To Category Prediction 모델 타입이 추천되는데요. 악성과 양성 두 가지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맞기 때문에 그대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 데이터 프리뷰에서 어떤 컬럼을 학습에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컬럼은 모두 사용해도 괜찮지만 ID 컬럼은 고유값이기 때문에 학습에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ID 컬럼의 체크박스를 해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프리뷰 모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프리뷰 모델에서는 모델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타겟을 예측할 수 있을지 예상해 줍니다. 97.4%의 정확도일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스크롤을 내려보면 어떤 컬럼이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칠지 피처 임포턴스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Concave Point Mean이라는 컬럼의 영향이 가장 크고 Concavity SE라는 컬럼의 영향은 가장 작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컬럼의 영향력을 보면 앞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어떤 컬럼을 중점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 빌드 방법에는 최대 15분 정도 소요되는 퀵 빌드와 최대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스탠다드 빌드가 있습니다. 97.4%는 충분히 좋은 정확도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빌드를 통해서 모델을 빌드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지금은 시간 관계상 퀵 빌드 버튼을 클릭해주면 모델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퀵 빌드를 선택하면
빠르게 첫 번째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모델에서 봤던 것과 같은 97.4%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각 컬럼별 임팩트와 수치별로 자세한 임팩트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educe Worst라는 것의 임팩트가 가장 컸는데요. 이 Reduce 임팩트가 작았을 경우 B 그러니까 양성 종양으로 판단할 확률이 컸고, 반대로 Radius Worst가 클수록 M 그러니까 악성 종양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게 판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코어링 패널로 넘어가면 각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양성이라고 판단했는데 악성이었던 건이 얼마나 있었는지, 혹은 악성이라고 예측했는데 양성인 건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어드밴스드 매트릭스를 클릭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익숙한 혼동행렬 형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F1 스코어, Accuracy, Precision, Recall, AUC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고에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퀵빌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공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탠다드 빌드로 모델을 생성했다면 여기서 만든 모델을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빌드를 사용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AutoML 익스페리먼트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AutoML 익스페리먼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느 것이 베스트 모델인지 그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검증해보고 더 발전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딕트를 클릭하면 예측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치 프레딕션과 싱글 프레딕션 두 가지 모두가 있는데요. 먼저 배치 프레딕션을 사용하면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예측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델 학습에 사용했던 유방 종양 데이터셋을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전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다시 한번 생성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싱글 프레딕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싱글 프레딕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같이 데이터 컬럼들의 값이 모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 하나의 컬럼의 값을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이런 값일 때의 종양이 양성일지 혹은 악성일지 추론 결과를 띄워줍니다. 화면 위쪽을 보시면 이 모델이 첫 번째 버전 V1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d 버전을 클릭하면 새로운 버전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새로운 버전에 다른 데이터를 추가로 불러와서 조인을 한다거나 컬럼을 추가한다거나 사용했던 컬럼을 삭제한다거나 해서 다시 한번 모델을 학습시키고 결과를 비교해 보는 등 여러 방법으로 테스트를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반복해 나가시면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데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영상은 잘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사용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공유한 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캔버스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ML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면서 여러 고객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많은 고객분들이 머신러닝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ML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머신러닝을 가지고 해결해보고 싶은 비즈니스 요구 사항은 있는데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신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가진 데이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고객도 많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캔버스를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GUI 환경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빠르게 모델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전문 인력 없이도 머신러닝을 시도해보고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캔버스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캔버스는 현재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만 지원하고 이미지나 자연어 데이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추후 업데이트에서는 이미지나 자연어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모든 고객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데이터의 질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캔버스를 사용해 보시면 모델의 성능이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는 보통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를 잘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쌓여있는 데이터에는 빈값이 많아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별로 없다거나 이상한 수치가 많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학습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잘 쌓이고 있는지, 쌓여있는 데이터에 이상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문 인력의 부재로 머신러닝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통해 쉽게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전 클라우드 이성인이었습니다.